피부 노화는 나이 든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눈가에 자글거리는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 탄력이 없어지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닌데요. 어느새 거뭇거뭇한 기미와 검버섯도 늘어나 있죠. 피부가 좋다라고만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한순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거뭇거뭇한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었어요. 피부 트러블이나 모공 이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좀 많았죠.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이제 거울을 딱 봤을 때 내가 좀 늙어 보인다.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예쁘고 이렇게 반짝반짝했는데 좀 그 느낌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걸 느끼는 시점이 사실 누구나 다 있거든요. 뭐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요즘은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길지 않고 어떻게든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시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병원 한번 찾아가시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늙고 싶지 않은 인간은 피부 노화를 막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100세 시대, 아직 진행되지 않은 피부 노화는 늦추고 이미 진행된 문제를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부과 전문의 이현재 원장과 함께 피부 노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리 연구가 방세윤 씨는 하루 대부분을 식당에서 지냅니다. 야외에서 많이 활동하지 않아 평생 피부 걱정 없이 살았는데요. 요즘 들어 부쩍 탄력이 없어지고 칙칙해진 피부가 고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불 앞에 있는 거고 햇빛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기미나 주근깨가 안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한순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거뭇거뭇한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스트레스를 갈수록 이제 많이 받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게 돼서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루트로 이제 찾다 보니 이제 피부과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하길래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미가 문제였는데요. 기미는 갈색이나 회색 등으로 생기며 주로 뺨과 눈 및 코의 좌우대칭으로 발생합니다. 이제 얼굴에 색소 침착이 돼서 오신 경우였거든요. 이런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를 할 때 무리하게 이제 색소를 파괴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다시 상처가 생겨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아주 약하고 이제 그 자극이 없는 레이저로 꾸준하게 치료를 해서 색소를 연해지게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 크게 생리적인 노화와 햇볕에 의해 진행되는 광노화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외선을 막기 위해 피부가 멜라닌 세포를 증가시키면서 이런 색소 질환이 생깁니다. 오늘 하실 레이저는 우리가 얼굴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자극을 주는 시간이 굉장히 10에 12승분의 1초 동안 굉장히 짧게 자극이 합니다. 어떤 손상을 입기 전에 멜라닌 세포만 선택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하던 그런 방식에 비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피코라는 건 우리 숫자 단위인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피부에 손상을 가지 않고 멜라닌 세포를 이제 태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피코 장비를 이용해서 피부에 자극 없이 멜라닌 세포를 줄이는 그런 레이저를 위주로 시술을 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색소 질환 중에서도 기미는 잘 낫지 않습니다. 이미 활성화된 멜라닌 세포 때문인데요. 치료 이후 다시 색이 짙어지는 것도 이 활성화된 멜라닌 세포가 원인이죠. 이런 경우 한 번에 강한 치료를 하는 게 아닌 낮은 에너지로 반복 치료를 하는 것이 방법인데요. 꾸준한 치료 후 거뭇거뭇했던 색소 질환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색소 침착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조금 더 치료를 해서 색소 침착이 된 걸 깨끗하게 없앨 생각이고 이제 그 외에도 눈가 쪽에 잡티나 기미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색소 병변들도 조금 더 치료를 해볼 예정입니다. 꼭 야외를 많이 나가지 않아도 요리 등으로 인해 열이 가해지면 피부가 약해지고 노화되기 쉬운데요. 자외선 노출에도 더 취약해지죠. 이제 피부 건강에 자신하지 않고 평소 보습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인분들이 지적했던 것들이었다 보니까 지인분들이 바로 야, 언니 얼굴에 뭐 했나 이러시는 분도 있고 좀 피부가 칙칙한 게 없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늘 왜 관리 안 했냐 이러면서 빨리빨리 하지 그럼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피부과 다니면서 좀 밝아지고 이제 짙은 검버섯 같은 게 없어지거나 이런 화상 자국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화장도 좀 옅어지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편하게 이제 누군가하고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당당함이 섰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체육교사인 김민석 씨는 야외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다양한 피부 질환이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고민인 건 피부가 붉어지는 안면 홍조였습니다. 하루에 보통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야외에서 수업을 합니다.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2~3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나면은 피부에서 열감이 많이 올라오고요. 열감이 올라오면은 화끈거리거나 좀 가렵기도 한데 그럴 경우에 찬물로 좀 땀을 씻거나 세수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붉은기나 어떤 뭐 가려움 같은 게 해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직 생활 하시면서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얼굴이 약간 붉어지다 말았다 했었는데 이게 혈관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신생 혈관도 생기고 그래서 얼굴에 홍조랑 모세혈관 확장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렵고 따갑다 이런 증세도 불편한 증세까지 동반돼서 이제 내원하시는 케이스였습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혈관 주변이 손상되면서 탄력이 줄고 안면 홍조증은 더욱 악화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노화돼도 혈관벽이 얇아지면서 모세혈관이 늘어나고 피부가 잘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자외선에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또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고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후관리법까지도 잘 이렇게 배워서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겨울에는 괜찮은데 볕이 좀 강해지면서 홍조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약간 지성인 느낌도 좀 있고 홍조 때문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잡티 같은 게 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홍조도 좀 치료하고 이제 색소 같은 것도 좀 같이 치료를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레이저 중에 혈관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혈관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혈관 레이저를 시술해서 얼굴에 있는 홍조를 좀 걷어낼까 합니다. 레이저는 주변 조직에 열 손상을 주지 않고 선택적으로 주사할 수 있는데요. 헤모글로빈과 멜라닌을 표적으로 삼아 분해합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주입합니다. 충분한 보습으로 피부 진피층을 탄탄하게 만들어 홍조 증상을 호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혈관을 태우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홍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뜨거운 물에 오래 있는다든지 술을 한잔 한다든지 운동을 과다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혹시 피치 못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사우나 가실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홍조 상태가 오래 가지 않도록 바로 이제 냉찜질 해가지고 늘어난 혈관을 빨리 수축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이 꼼꼼하게 제 피부 상태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시술을 해 주셔가지고 처음 왔을 때보다 얼굴이 잘은 모르겠는데 훨씬 더 밝아진 느낌입니다. 자외선은 특히 이제 표피와 진피, 지방층에 모두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선 표피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소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검버섯이나 기미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진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섬유들이 많은데 자외선이 이런 섬유들을 파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진피층을 구성하는 이런 섬유들이 파괴되다 보니까 좀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지방층이나 이런 데까지 볼륨이 빠지게 되는데 지방층이 볼륨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얼굴이 좀 퀭해 보이겠죠. 주름도 심해지고.
인간이 늙는 걸 싫어하는 건 비단 현대 사회만의 일은 아닙니다. 진시 황제가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불로초를 찾아 헤매듯이 사람들은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길 바라는데요. 하지만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진짜 피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별로 모르는데 남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 너무 피부가 자꾸 주름이 생기고 하니까. 또 이게 말하자면 산을 다니면서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얼룩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니까 다 너무 좋아지니까 나도 이제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이번에 많이 아팠는데도 피부에는 별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 위가 안 좋으셔가지고 살이 많이 빠지셨다 하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지니까 가뜩이나 이제 날씬하신데 살이 빠져보니까 얼굴에 전체적으로 뭐 주름이나 이런 게 좀 신경 쓰이셔가지고 그때 좀 답답하다고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피부가 많이 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늦게나마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을 발라봐도 소용이 없었죠. 특히 살이 빠지면서 처진 피부가 고민이었는데요. 피부과를 찾아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오셨을 때보다는 너무 얼굴도 좋아졌지. 좋고 피부톤도 네. 좀 밝아지고 예. 좀 잔주름도 없어지고 예, 해서 사람들이 어찌 이리 얼굴이 깨끗하냐고 맞아요. 묻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얼굴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아직 좀 덜 잡힌 게 이쪽에 살이 약간 늘어나는 게 좀 덜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는 이제 레이저를 해도 이렇게 탁 올라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실 안쪽에서 걸어가지고 이쪽을 좀 이렇게 약간 당기는 시간대가 네, 네. 좀 나와서 네. 이쪽에 좀 이제 우리 하림 정정처럼 네, 리프팅을 조금 한번 예, 더 예, 예. 해볼까 예, 싶습니다. 예, 예. 살이 좀 빠진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눈가 쪽에 뭐 주름이 지는 부위에 보톡스를 넣는다든가 얼굴에 이제 볼륨이 좀 부족한 곳에서는 이제 채워넣는 시술을 이미 조금 해왔었고요. 오늘은 이가 쪽에 이제 심술살이 있는 부위에 실을 조금 넣어서 이걸 좀 얼굴을 좀 당겨줄까 합니다. 처진 살을 끌어올리기 위해 실 리프팅을 시행합니다. 탄력이 저하된 부위에 의료용 실을 삽입해 직접 피부 조직을 당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이 조직 속에서 녹아 없어지는 과정에서 재생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피부가 모균 상태의 이물질을 녹여 없애면서 재생력과 탄력이 회복되는 거죠. 실이 이제 우리 낚싯할 때 쓰는 그런 아주 단단한 실이 얼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실이 이제 돌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돌기 같은 데서 아무래도 피부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이제 실이 안에서 피부를 좀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실이 한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실들은 다 녹아서 삭아서 없어지고요. 실이 있던 자리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섬유세포들이 그 실 쪽으로 이주를 하게 돼서 그 실이 있던 자리가 약간 우리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섬유화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섬유화된 조직은 기존에 있던 피부 조직보다는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1, 2년이 지나도 얼굴이 좀 팽팽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금방 지나가지만 그 흔적은 오랫동안 남아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 시절 생긴 흉터가 50대가 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이현정 씨. 울퉁불퉁한 피부는 화장으로도 잘 가려지지 않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드름 자국이나 이런 게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여드름도 꾸준히 계속 나는 체질이었고,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나 뭐 피부 모공 이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좀 많았죠. 처음에 오실 때는 이제 여드름 흉터가 이제 학생 때 여드름이 나다 보니까 그 흉터를 치료하려고 이제 다른 병원에 가셨었는데 이게 너무 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게 돼가지고 얼굴에 빨간색 흉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여드름 페인 흉터와 이제 치료 레이저 후 발생하는 홍반 때문에 내용을 하셨습니다. 흉터는 피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잘못하면 치료 부위가 붉어지고 착색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죠. 아이고 이거랑은 비슷한. 진짜 얼굴 좋아지셨네요. 맞죠? 네. 원래 흉터 페인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은 한 70 정도는 차오른 것 같고요. 30 정도가 아직 남았는데 네. 여기서
뭐 70에서 우리 80, 85까지 조금 더 목표로 해서 이제 하장하면 거의 가려질 정도로 목표로 해서 네. 조금 더 뭐 치료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지금도 거의 그냥 비비만 바르고 다녀도 괜찮거든요. 엄청 만족스러워. 피부에 구멍을 미세하게 내서 구멍 낸 부위가 살이 차오르는 시술을 우리 프락셔널 레이저라고 하는데요. 그런 프락셔널 레이저를 시술을 할 거고, 이제 프락셔널 레이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데미지가 적고 다운타임이 짧은 피코 방식을 이용한 피코 프락셀을 시행할 거고, 얼굴 전체적으로 근육층에 열을 가해서 탄력을 주는 초음파 레이저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초음파 레이저를 시행합니다. 피부는 크게 진피층, 지방층, 근막층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깊이 있는 근막층에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 조직을 수축하고 콜라겐 재생을 돕습니다. 이제 흉터를 없앨 차례인데요. 흉터를 없애는 원리는 진피층 내부에 충격파를 가해 미세한 손상을 만듭니다. 상처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포와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해 건강한 세포들이 채워지는데요. 흉터 치료는 물론 피부결과 주름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아직 이제 여드름 엄밀하게 보면 여드름 흉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런 프락셔널 레이저를 뭐 1년에 뭐 분기별로 뭐 봄, 여름, 가을별로 뭐 한 번씩 하시면은 지금 상태에서도 살이 조금씩 차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락셔널 레이저는 앞으로도 이제 만족하실 때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골프는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다 보니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데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이현정 씨. 관리에 따라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얼굴이 칙칙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좀 맑아지고 잡티가 없어지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좀 환해졌다는 그런 느낌, 거울 볼 때 기분이 좋고요. 꾸준히 관리해야죠. 관리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이고 내일부터는 관리 안 해도 되겠다, 다이어트 안 해도 되겠다 이러잖아요. 여자는 아마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여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륨과 탄력을 잡아주는 여러 가지 레이저와 시술들이 있는데요. 일단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피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피층, 지방층, 근육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탄력 레이저들은 각각 부위를 타겟팅해서 열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에 열을 가하고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근육층과 지방층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피부 어떤 결합 조직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피부 조직이 조금 더 단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탄력이 올라가면서 얼굴이 조금 더 가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볼륨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처지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층과 근육층이 매년 뭐 1%에서 3%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대, 70대 되면 눈밑이나 악강대, 팔자 쪽에 이제 볼륨이 없어서 살이 없으니까 그쪽이 좀 꺼져 보이게 되는데요. 그 부위에는 뭐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뭐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히알루론산 같은 기존에 만들어진 필러를 이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꺼져 있는 볼륨을 보충하는 게 우선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얼굴. 나이가 들며 눈가나 입 주변에 주름이 하나둘 깊게 패이는데요. 정명순 씨는 지인의 입을 통해서 나이 들어가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고 앉아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내 나이보다 많이 들어 보이는 것도 있고 피부도 터진 데다가 화상면도 없고 주위에 애들이 언니 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주름이 생기는 것 같고 색소가 좀 많이 생겼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듣기가 내가 거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야지 하는 게 이제 병원을 찾게 됐지. 보셨다시피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데 얼굴이 갑자기 살이 빠지다 보니까 눈가나 팔자나 이런 데 조금 주름이 생겨 보인다. 좀 이제 나이 들어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걸 고민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피부의 탄력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주름은 진피층에서 탄력 세포가 감소하며 생깁니다. 얼굴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세포가 퇴화하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콜라겐층에 고주파가 발생되면은 콜라겐층이 수축을 하면서 탄력이 이제 좀 단단해지면서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초음파 레이저 조금 더 깊은
높은 곳까지 열을 전달해서 껍데기층 그리고 근육층에 열을 가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탄력을 주는 시술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와 고주파 레이저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초음파 레이저는 얼굴에 있는 근육층에 열을 가해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레이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주파 레이저는 피부 바깥쪽에 있는 그 진피층에 열을 가해서 피부를 좀 더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시술을 병행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고 주름이 깊게 패였는데요. 치료 후 주름이 펴지고 갸름한 턱선이 되찾았습니다. 이게 조금 올라갔다는 느낌, 이게 턱이 약간 가름해졌다는 느낌.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받고 싶지. 이 피부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피부 노화는 25세 전후로 시작됩니다.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관리에 따라 피부 상태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먼저 내 피부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100세 시대 여러분의 피부 건강은 어떠신가요? 시술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이제 본인이 고민이 있으면 가장 빨리 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얼굴에 뭐 살이 빠지는 게 고민이다, 아니면 햇볕을 떼서 이제 기미가 올라오는 게 고민이다 하면은 기미가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선크림을 잘 바르고 이제 피부 보습을 잘 해줘야지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데 그 단계가 지나버리면 착색이 되어버리고 흑자가 생겨버리면 그 이후에는 치료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노화라 하는 것은 20대 이후부터는 바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것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괜찮지만은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노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떠한 시술이나 뭐 건강이라든지 피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화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일찍부터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